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요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큰 화제죠. 퀸의 메인 싱어인 프레디 머큐리는 전혀 새로운 음악인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듭니다. 이후 앨범의 대표곡을 정하기 위해 멤버들의 치열한 토의가 있었는데요. 내가 만든 곡을 대표곡으로 정하고 싶은 당연한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보헤미안 랩소디를 퀸의 새 앨범 대표곡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제작자와 앨범사에서 아무리 회유와 협박을 해도 멤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탄력근로 기간 확대 중단과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개최합니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이후에는 한마음이 돼서 움직이는 퀸.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퀸이 퀸으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018년 11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재벌 CEO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주주겠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승계 과정에서도 봤듯이 경영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취약한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가 달린 지주사들은 좀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주주권 행사를 강조하는 국내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 설명한 내용 어떻게 제가 설명을 잘 한 겁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취약한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가 달린 지주사들은 좀 곤란해질 것이다. 이 말이 맞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이유가 행동주의 펀드 때문인데 이 행동주의 펀드가 일단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현대 오늘날 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주인은 주주인데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돼 있어요. 그동안 이제 이 주주들은 아주 수많은 주주들은 기업이 클수록 뭐 수십만 명, 수만 명의 그 주주들은 실제로 오너이면서도 경영의 문제를 다 경영자에게 맡겼죠. 그런데 이게 2000년대 들면서 90년대부터 이제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주주들이 그 경영자가 경영의 성과를 내서 배당이나 시세 차익만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벌어오는 거를 그냥 받아먹는 것은 좀 부족하다. 소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임원의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배당이라든가 투자 결정에도 실제로 네.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게 이제 주주 행동주의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주주와 경영자가 구분돼 있고 소유와 경영이 이제 분리돼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주주들이 그냥 소극적으로 주는 배당금만 받지 않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경영에도 좀 관여하고 이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행태로 함께하겠다라는 게 바로 행동주의 펀드인데요. 네네. 이렇게 되다 보면 취약한 지배구조나 경영권 승계가 달린 지주사 아까 말씀드린 그 전제 조건에 따르면 대표적인 곳이 한진칼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진칼의 구조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한진칼뿐이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상호, 순환 출자 이렇게 이제 하던 거를 이제 고리를 잡고 끊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좀 투명하게 지배구조를 만들어라. 네. 사실은 한진그룹은 그 한진칼이라고 하는 그 지주회사를 일찍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 한진칼 밑에 그 대한항공, 주한진, 그다음에 칼호텔 네트워크스 또 이런 것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사실은 한진칼이라고 하는 데는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질 않아요. 그냥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네. 한진그룹 그 전체의 그 기업들을 거기서 지배하고 운영하는 데죠. 네. 예. 그러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그 구조의 현황을 좀 우리가 알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한진칼의 대주주는 조양호 회장인가요?
한진칼은 지금 우선 대한항공 지분을 약 30% 가지고 있고, 네. 진에어를 60% 가지고 있고, 칼 호텔렉토스를 100%를 가지고 있고요. 네. 주한진을 약 2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이 이제 주력 기업인데요. 대한항공은 지금 거기 이제 대주주 1인 지분이라고 하는데, 조양호 회장 본인이 17.84%, 네. 그다음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2.3% 등등 해서 이 가족들이 지금 전부 가지고 있는 게 28.95%고요. 그러니까 장남, 장녀, 차녀 그 유명한 예, 예. 그 유명한 조연아, 조연민, 조원태. 특수 관계인들이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국민연금이 8.35%,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가 5.03%, 네. 한국투자신탁이 3.81, 그리고 이제 소액 주주는 37.98%가 이제 분산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강성부라는 분이 KCGI라고 하는 데가 이제 SPC를 만들어서 9%를 지난주에 이제 장내에서 매입했다 하고서 네. 공시를 했죠. 네. 예. KCGI라는 곳인데요. 한진칼 지분 9%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어요. 일단 이 회사의 DNA가 좀 궁금해요, 교수님. 이 강성부라는 분은요, 이제 이 KCGI 펀드를 일명 이제 뭐 강성부 펀드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분은 증권사를 근무했었고요, 증권사에. 그리고 이제 2005년에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걸로 이제 일약 유명해진 사람인데 2015년 3년 전에 이 사모펀드 업계에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재미를 봤죠.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 요진건설이나 현대시멘트, 대원, 풀립체, 극동유화 이런 데에서 경영권을 이제 넘겨받아가지고 네. 투자 수익을 크게 남겼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그 금년에는 그 KCGI라는 거를 이제 금년 8월에 다시 설립을 했어요. 네. 그리고서 또 그 밑에다가 이제 특수 투자 목적 법인인 SPC 그레이스 홀딩스를 또 만들어서 네. 이번에 이제 그 한진칼의 그 지분을 9% 매입한 거죠. 네. 예전에 이렇게 이름 딴 펀드가 장하성 펀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주 행동주의 우리나라 네. 효시입니다. 예. 그 효시. 이때 한국형 행동주의 펀드로 이름을 알렸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네. 강성부 펀드 저는 뭐 강성이다. 뭐 행동주의를 아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래서 강성부 펀드가 했는데 사람 이름이었더라고요. 이름입니다. 이름. 그렇네요. 자, 일단 지금 이 강성부 펀드가 가진 9%의 지분. 사실 주식에서는 이 퍼센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9%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10% 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법상에 보면 이제 그 경영 참여형 전문 투자형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경영 참여형의 사모펀드는 다른 회사 지분을 처음 취득하고서 나면 6개월 안에 10%를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네. 또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뒤에는 주식 보유를 공시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지분을 늘리는 게 이제 방어가 들어가니까 좀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공시 직전에 한꺼번에 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이제 그 KCGI 그레이스 홀딩스가 이번에 이제 9%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10%는 안 넘지만 나머지 우호 지분을 이제 그 확보하는데 네. 최대한 끌어올린 게 9%입니다. 예. 자, 이 강성부 펀드가 일단은 경영권 위협보다는 본인들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담긴 시작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 원론적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정말 그 KCGI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문자 그대로 견제와 감시,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데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정상화 시켜가지고 하는 정도로 머물겠다.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견제와 감시만 한다면은 이렇게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를 설립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민단체도 아니고요. 어쨌건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세 차익이고요. 그럼요. 사실 우리 이제 먹튀란 말을 하죠.
네. 먹튀가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부 먹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싼 주식에서 고가에 파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고가에 매입해서 싸게 팔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네. 그래서 아주 저평가된 주식이나 기업을 매입하고 거기서 가치를 많이 올린 다음에 이제 그것을 되파는 거죠. 지금 강성부 펀드가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저 해치 펀드라는 것이 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견제와 감시를 통해 기업을 건강하게 하고 거기에 네. 따른 이익을 본인들이 갖겠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일단은 오늘 그 KDDI는 경영권 위협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KCGI죠. KCGI는 경영권 위협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공격 성향을 띤 외국계 사모펀드와는 다르다. 이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엘리엇 미국계 그 펀드 엘리엇이건 뭐 KCGI건 네.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네. 자유롭게 그것을 투자 운영하는 그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비교적 작죠. 그 목적은 그러나 똑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대한항공의 주가가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면 뭐 경영권에 장악은 하지 않더라도 이사 선임이라든가 배당 정책이라든가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기존의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은 이제 침해를 받는 것이고 네. 경영 의사결정에 많은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근데 사실 조양호 회장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 그룹 총수들이 그간 많은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결국은 회장의 퇴진이 이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지름길이다라는 그 전문가들의 지적 또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아마 그런 국민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강성부 펀드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다른 펀드는 뭐 여기에 투자한 분 아니고서야 뭐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예, 지금 그 대한항공이 뭐 이제 저 물컵 갑질해서 오너 리스크인데요. 이게 결국 이제 일종의 오너 리스크가 표출이 된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여론의 악화, 거기다가 내부적인 결속도 많이 지금 훼손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내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우리나라의 그 재벌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간혹 모든 그 재벌 기업들이 그렇게 뭐 부도덕하고 하지는 않아요. 이제 간혹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이제 대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가 더 이제 악화되는 것인데 네. 문제는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달리 지금 이번에 이 대한항공의 그 KCGI의 그 주식 인수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영권은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외국의 기업들은 그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법제화되어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 동일 그 의결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등 의결권이라든가 경영자가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대주주가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차등 의결권제도라든가 또는 그 적대적 이런 M&A가 나타나게 될 때 네. 쓸 수 있는 그 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건강한 국내 기업이 이런 건강한 의도를 가지고 주주권 행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혹시 이렇게 사모펀드나 스튜어드십 코드의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 외국계 기업들이 마구 달려들면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경영권을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 외국 투기 자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이 대한항공의 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초유의 네. 일단 15일 날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영 참여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전자공시 시스템에다가. 그럴 경우에 이 지금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그 이 오너 리스크를 많이 그 안고 있는 회사이지만 네. 이번에 만약에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음 차례는 어딜까? 그것이 지금 취약하기는 뭐 현대도 그렇지만 SK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네. 줄줄이 지금 뭐 국내 펀드뿐 아니고 그러게요. 국내 사모펀드뿐 아니고
외국 자본들의 그 사냥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제도권 또 국회에서도 이 경영권 방어에 대한 네. 법제화를 2010년, 2009년에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더니만 요즘은 전혀 이것이 거꾸로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더 옥죄는 쪽으로 지배구조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해라. 선순환 고리를 끊어라.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지주회사 중심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엮어져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주회사만 잡으면 그 그룹을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한 대한항공의 문제뿐이 아니고 이 기회에 좀 지배구조에 있어서 네. 경영의 그 안정화를 취할 수 있는 사실 대기업이 한둘 무너지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무너진다는 표현이요. 주인이 있는 기업과 주인이 없는 기업의 차이죠. 스튜어드십이라는 게 그런 거죠. 네. 스튜어드십이라는 게 한마디로 자산 관리하는 집사입니다. 집사. 교수님 말씀을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물론 안정화 중요합니다. 네. 기업의 안정화 중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앞서 이번 이 상황에 행동주의 펀드 한진칼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이 기업에 얼마를 벌까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지적한 한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걸 계기로 보완할 수 있거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기업들이 안정화 이전에 너무 많이 부패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예.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배구조도 많이 지금 완화시켜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라라고 정부에서 끊임없이 대기업에 요구를 한 거고요. 이렇게 제가 반론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이번에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한진그룹은 그 지배구조 이전에 갑질 문제로 해서 기업의 어떤 문화, 잘못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 방어 차원에서 아마 저는 조만간 어떤 경영 쇄신안이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자구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 경영처럼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마 경영권 방어를 하는 아주 전공법은 네. 정면 돌파하는 방법은 스스로 경영 쇄신안을 빨리 내놓는 게 좋겠다. 거기에는 지금 기업의 문화를 포함해서 어떤 지금 주주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도 다 아마 반영이 되어야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경영권의 방어도 중요하지만 일단 경영권을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경영권을 가지고 잘 경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만약에 경영권을 너무 심하게 관여한다든지 기업을 먹으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국민들이 또 보호해 줄 거 아닙니까? 목소리도 내주고.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그게 이제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기업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움직이느냐의 문제이고 네. 또 이 주주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장기가 되었든 단기가 되었든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네.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사실은 수익의 모든 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애국심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믿을 수는 없고요. 이것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이번에 위기를 하나하나 좀 이번에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기업은 총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참 어렵고 함께 존립하기 어려운 명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건데요.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 흐름이 시작된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네. 지배구조를 끊기 위해 끊으라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외침과 또 정부의 정책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수입과 안정화도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요.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담론이신데요. 네. 기업이 경제에서 존립하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한마디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출자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하죠. 그걸 국가적으로 모으면은 이제 GDP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부가가치는 구체적으로 뭐냐? 이 부가가치는 여기에 이제 물론 이익도 있습니다. 이익도 내야 되지만 인건비도 줘야 되고 채권자들에게는 이자도 줘야 되고 주주에게는 수익을 보장해야 되고 네.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조세공과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또 감가상각을 또 해서 기업에 쌓아놔야 되고 하는 이런 그 사회적 의무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을 전부 누가 가져가느냐? 기업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한테 다 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재벌의 총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남는 그 배당 자기의 지분만큼을 가져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편에서는 이제 그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네. 거기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세금도 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뭐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요. 저는 이게 보면 이제 대한항공하고 뭐가 대비되냐 하면 그 대한항공이 한때는 롤 모델이었던 그 일본 항공 잘 아시죠? 네. 잘이 아주 좋은 반면교사인데요. 지금 스튜어디시 말씀을 하시니까 1987년에 이게 이제 국민의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이 완전히 기업 공개를 해서 우리나라의 그 한전처럼 만들어졌죠.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일본 항공의 위상은 대한항공이 도저히 못 따라가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스튜어디십이 가동이 됐죠. 뭐냐면 그 국민의 기업의 대주주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일본의 교통부 관리들이 고급 관리들이 거기에 이제 사장으로 낙하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서 23년 만에 2010년 1월에 파산했죠. 네. 그러면서 대한항공하고는 뭐 지위가 지금 거꾸로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주주 행동주의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어요. 그러나 기업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네. 주인 있는 기업들이 끌고 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경영권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런 거를 입안하는 그 정부 강요들이나 국회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말 좀 경제 공부도 좀 하시고 네. 지금 왜 외국에는 다 만들어져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가. 속속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앞으로. 네. 그런 우려도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업의 효율 중요하고요. 또 주인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이 그 주주라는 예. 그 책임을 갖고 그러니까 재벌이 아니라요. 주주라는 그런 책임을 갖고 기업들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